의 실적 발표가 오늘이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플도 8월 1일 날 실적 발표했는데 역시나 장 마감 이후에 기준. 그러니까 애플은 지금 전혀 뭐 문제가 없어요. 고점 대비 8% 밀려 있습니다. 그 고점 대비 8%는 뭐 지금 기준에서는 아주 우스운, 뭐 귀여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그 다우지수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충격을 받고 급락으로 연출된다. 그건 아니에요. 한간에는 비정상적인 해석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진짜 듣지 마시라고 매번 강조를 드리는데, 그 비정상적인 해석이라는 게 뭐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금리 인하를 앞두고의 기준, 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이외에 시장이 이제 뭐 조정을 받게 된다니까 금리 인하의 기준이든 뭐가 됐든 빅테크들의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금리 인하든 뭐든 그러면 뭐 중소형주를 매수해야 된다, 매매를 해야 된다,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다우지수의 설정 범위에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거는 전체 시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다우지수 강세가 나오질 않아요. 업종 대표 주들을 30개 종목을 묶어놓은 주가 평균 방식의 지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 그러니까 뭐 어떤 그 금융시장의 금융 시스템이나 이런 게 무너져서 조정을 받는 거면은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군 자체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결론적으로 이제 IT주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의 욕구가 터져 나오고 거기에서도 이제 종목별로 좀 엇갈리게 나오는 거는 가파르게 올라왔던 종목의 이제 조정이 좀 더 확장되어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것도 이제 조목조목 간단하게는 설명을 드릴게요. 장중에 못 드렸으니까. 일단은 그 흐름 속에 시스템적으로 무너진다면은 나머지 업종군들도 죽는다는 거죠. 다만 이제 시장의 조정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이제 유틸리티 업종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실적을 가지고 가잖아요. 또 자산 가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종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이번 상승 랠리 때 소외돼 있던 업종 군들, 뭐 대표적으로 뭐 한국전력 기준도 놓고 봐야 되나요? 전기요금 올리고 실적이 개선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급도 일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세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고 또 조정도 있었고 뭐 그런 기준점, 또 KTNG 같은 경우, 또 통신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시장이 만약에 급격한 조정을 받는다면 그런 업종군이 이제 버텨준다는 거지, 방어가 된다는 거죠. 상대적인 방어, 주가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뭐 주식 비중을 포트폴리오의 전체 자산에 뭐 부동산, 외환, 채권, 뭐 이런 자산을 다 갖고 계신 분들, 현물, 그런 경우에 주식 그 포트폴리오도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진짜 시장이 조정받는 장이면은 유틸리티 업종주, 그 다음에 이제 뭐 배당 기준에서의 종목, 아주 먼 기간이지 않냐. 먼 기간이고 뭐건 배당을 할 정도로 긍정적인 업종군, 이런 쪽의 기준을 포트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중소형주라는 단어를 아주 말 같지도 않게 끄집어내는 그 좀 쳐다도 보지 마세요. 조정을 받을 때도 오늘 결국은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의 낙폭에 대비해서 이오테크닉스 어찌됐건 고점 대비 40% 50% 가까이 빠져 있는 거고, 어제 급등 나왔던, 뭐, 어제 27% 급등에 10%면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뭐, 그 변동률, YC의 변동률, 또 오늘 뭐 많이 돌리긴 했지만은, 테크잉의 급락 이후에, 흐름들. 마찬가지, 뭐, 이스페타시스, 또 한미반도체 낙폭. 그러니까 중소형주, 뭐, 시가총액이 더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주력 기준, 그러니까 극대형주의 기준 이외의 종목군들의 흐름은 오히려 가볍게 돌릴 것 같지만 그들이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돌릴 때 덜 돌려요. 근데 시장에서는 꼭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장이 좋을 때에도 대형주 팔아서 중소형주 사라 그러고 슈팅이 나오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 대형주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아서 한미반도체. 그러면 걔 하나는 성공이 됐지만 한미반도체 이외의 소부장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월등히 뛰어넘는 종목이 있어요? 또 특히 지금까지의 주가에서? 없죠. 낙폭이 심화될 때는요,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장 먼저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다우지수를 놓고 보실 때 전체 산업군들, 종목군들의 흐름이 무난하다.
지금 예를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 빠졌어요. 우리나라처럼 어마어마하지도 않아 사실은. 그간의 랠리 2016년 이후에 왜 2016년이에요? 2015년 12월 기준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9년 6개월. 9년 6개월이 우스워요? 2006년이니까 15년 6개월 죄송합니다. 2006년이면은 머리가 이렇게 안 좋아. 2006년 6월의 마지막이니까 2015년이니까 맞네 9년. 아유 바보인 정도야 얘가네. 지금 정신이 없어. 막 긴장 풀리고 그러니까 정신도 없어요 저도. 피곤하기도 하고.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지표가 끝내주게 개선됐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다. 그 금리를 올리기 전에 2013년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고 합성 단어죠. 그 합성 단어를 언급을 하시니까 그 단어가 대명사가 된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긴축을 단행한 거고 유동성 공급을 축소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린 거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임명이 된 거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들어오면서 파월 의장이 이제 자체적인 흐름을 가져가려다가 결국은 이제 뭐 임명권자의 강력한 금리 인하 요구에 중간 대선을 앞두고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뭐 단행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거의 1000% 가까이 올라오다가 고점에서 14% 빠진 거예요. 전체 뭐 월봉 기준에서 5월선이라든가 이런 쪽이 훼손된 것도 아니에요. 뭐 벌써부터 호들갑 떨고 선제적으로 도망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따지면 지금의 랠리에 아무 수익도 못 내고 있는 거지. 나스닥 지수가 7%예요. 작지 않은 조정입니다만 우리가 막 지금 뭐 곡소리를 낼 만큼의 흐름은 솔직히 아니에요. 우리 주력이 힘들어서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주력이 힘들더라도 이쪽을 보니 문제는 없더라. S&P 500 지수, 500개의 우량 종목에 대한 지수, 그 범위도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간혹 그 능력이나 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건 상관없다니까. 어떤 거? 러셀 2000이라고 해서 이제 중소형 주급들, 그러니까 S&P 500 지수처럼 초우량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이 아닌 중소형 주 종목군들의 러셀 2000, 그 지수 부분의 지표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시장이 무너지는데 그들이 강세를 일부 뛸 때, 역시 중소형주를 해야 돼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쳐다보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시장 보니까 큰 문제 없죠. 그러면 두 번째로 종목군 보시면 되는데 시가총액 1위가 누구예요? 애플이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방송에 원고 또 갖고 가고 싶은데 아니야. 오늘 종목 많아. 지금 기준에서는 돌릴 때 종목 누구를 가져갈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종목군들 완벽하게 원고 작업해서 갖고 가는 게 낫지. 그냥 시황이 이렇다 얘기하면 뭐 하겠어. 쉐기의 경일기지. 그래도 기본 원고 틀은 가져갈까? 모르겠다. 종목부터 하고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 이제 시가총액 어떻게 했어요? 1위예요. 글로벌 시장에. 그래서 어차피 지금 뭐 시장 기준의 전체적인 추이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한 실적 이거 오늘 수정해 놓으라 그랬는데 아니야. 안 가져갈 거야. 왜요? 말씀드렸잖아. 시장이 너무너무 힘들거나 했을 때 시황을 길게 얘기한다 했고 방송에서요. 방송 기준에 시황을 길게 얘기했었고 지금은요.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끝자락으로 본다라는 왜요? MS사의 실적 발표가 있잖아. 애플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애플이 문제가 되나요? 사실 문제되지 않아요. 애플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돼요? 전체 이평선이 정배열의 기준인데. 예?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이제 아이폰 16 기종에 AI를 넣니 안 넣니 이슈들이 불거져 있다라는데 만약에 넣지 않는다 할지라도 애플이 충격을 안 받았죠. 애플 자체 충격을 안 받았는데 왜 나머지가 충격을 받아? 그런 내용은 굳이 주가가 밀려있을 때 조정받을 때 나오는 얘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MSI의 기준에서도 지금 음봉 떨어져 있는데 8.89% 밀렸어요. 얘가 이 8.89가 어떤 문제가 될 만큼의 조정이 되나요? 솔직히? 그 정도 심각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아시아 증시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낙폭을 이제 1% 미만으로 살짝 줄여놓긴 했는데 니케이도 약법으로 끝났어요. 근데 장중에 이제 뭐 1%대 빠졌잖아. 근데 지금 미국 선물은 그냥 보합이에요. 약세를 좀 더 다 돌려놨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제 오늘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장 끝나고 나와요. 근데 내일은 또 삼성전자의 IR이 있어요. 삼성전자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어마어마하잖아.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간단하게만 보겠지만. 결론은 MS사의 실적이 저는 알파벳하고는 다른 해석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도 그랬어요. 2023년 10월 25일 날의 기준에 MS사는 플러스 3%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의 끝자락이었건 글로벌 시장의 전체 종목도 마찬가지고 10월 작년 10월 25일 어떻게 됐어요? 10월 25일 갭상승 4.38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음봉으로 미끄러지긴 했습니다만 종가가 얼마예요? 3.7% 강세로 끝났어요. 그나마도 이 미끄러진 폭, 그 다음날 뭐 낙폭을 한번 두들겨 맞긴 했지만 저 내용이 알파벳 기준에서 똑같은 날 실적을 똑같이 냈는데 둘 다 실적이 똑같이 좋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MS사의 경우는 클라우드 사업 부분의 성장성 부분이 기대치만큼 부응했으니까 20%대 후반 성장성이 유지가 되고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알파벳은 이때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9.5로 끝났거든요. 그 알파벳은 실적은 좋은데 27% 성장률 27% 수준에 조금 미달이 됐어요. 전분기 27% 성장, 그리고 이번 분기에 좀 더 성장할 걸 기대했는데 그래서 나온 낙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 AI에 집중해서 투자하겠다. 그 저때 이후에 그냥 내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알파벳의 흐름이 11.59예요. MS보다 조금 더 밀려 있어요. 실적 발표 나오고 긍정적이야. 그런데 그 실적 발표 나오고 긍정적인 부분에 뭐라 그래요? 옆에서 일단 실적이 나오고 이제 주가 밀리니까 뭐라고 엄한 소리, 엉뚱한 소리를 하냐고. 알파벳의 기준은 구글의 모해자잖아요. 구글이 뭘 갖고 있어요? 유튜브 갖고 있죠. 그 유튜브의 실적이 사실 덜 나왔어. 그 번역도 직역한 부분을 번역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방송 꼬맹이들 제대로 번역도 안 하고 보도자료 그거 막 오타나고 거꾸로 잘못 써놓은 거 그대로 갖고 나서 엉뚱한 소리 하잖아. 무슨 말이냐면은 알파벳의 실적은 예상치를 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의 실적이 둔화된 것에 대해서 우려감 표명이 있는데 실적 예상치 넘었다며. 유튜브 실적이 둔화돼 있어도 그러니까 AI 실적은 잘 나왔단 말이야. 예상치를 넘겼다니까. 근데 다만 기대 요인이 조금 더 높았다. 주가 조정받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 기준 가장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연동이 됐잖아요. 연동이. 메타가 1분기 실적 나올 때 17% 하락인가요? 그런 하락이 나올 때 시가총액 메타가 지금 글로벌 시장 7위입니다. 그런 하락이 나올 때 엔비디아가 덜 빠졌어요. 안 빠졌어. 거의 2% 빠졌나? 근데 그건 왜 그랬냐면은 메타가 앞으로 AI 사업 부분에 올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GPU 관련해서의 판매 확장은 기정사실로 된 거죠.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야기한 내용이 우리 뭐 연초에 잡아놨던 그 자금 집행 연말까지 하고 확대는 안 할 거야. 요 코멘트예요. 요게 가장 충격인 거야. 그러니까 알파벳의 자체적인 조종의 흐름보다도 엔비디아의 조종이 글로벌 시장 또 우리나라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알파벳 같은 경우에 24일 날 실적 발표 이후에 23일 날 실적 발표하고 24일 날 갭 하락이 4.5일이에요. 얘기했잖아. 작년 10월 25일 날 갭 하락이 7.5라니까 그때는 시가총액이 3위였어요. 지금은 시가총액이 엔비디아에 밀려서 4위입니다. 근데 그때는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안 됐고 지금 2조 달러를 넘겼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큰 규모인데 조정은 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이후에 찔끔찔끔 밀렸다 해도. 그러니까 MS사는 해석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뭐 기대를 하는 요인은 이 바닥에 AI의 광풍을 불러일으킨 게 누구예요? 22년 11월 달에
오픈 AI라는 업체, 그 업체가 챗 GPT를 발표를 하면서 생성형 AI, 사람처럼 생각해서 대답하는, 그게 와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워요 하는 그것의 대주주가 누구예요? 그게 MS잖아요. 그러니까 MS의 그 기준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라든가 이 그 돈을 투자한 것만큼 AI 사업에 투자한 것만큼 실적을 내주고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지금 예상치 전망치가 있었고 그 전망치를 충족하고 넘겼잖아 알파벳이. 근데 왜 뜬금없이 주가 조정 받으니까 엄한 소리야. 기대치에 못 미친데 뭘 기대치에 못 미쳐. 넘겨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다고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흐름이 140불 찍고 고점에서 이제 7%로 밀리고 돌리고 역 V자형은 없습니다.를 돌리고 고점을 못 넘기고 또 미끄러지는 과정에 이게 알파벳에 연동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7월 24일 날 개파락 2.79에서 계속 확대 해석이 돼서 나오잖아요. 야, 그러면은 MS 또 알파벳, 아마존, 메타 이런 데서 이제 서버 확장을 안 하면 얘네는 이제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알파벳만 잠깐 그런 언급이 나온 거고 줄인다는 것도 아니고. MS는 오픈 AI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뭐 투자 부분은 최소 감소시키지는 않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나오고 시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건데, 삼성전자도 뭐 직격탄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엔비디아가 직격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미국도 혼조세 변동성이 뭐 확장될 수도 있겠지만 혼조세 위주, 그리고 내일 돼서 실적 발표 MS가 나오고 나서의 흐름 뭐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슈팅 이후에 월봉 기준에 하루 남았는데 그들의 거래 일수는 이틀 남았어요. MS 때문에 하락 장악형이 뜨고 쉬어갈 거냐, 아니면 극적으로 돌릴 거냐. 우리가 캔들 배웠잖아요. 하락 장악형 몸통까지 내려서 하락 장악형이 됐잖아. 돌렸죠. 돌리면 땡큐 한 거야. 여기도 장악형으로 돌렸잖아. 상승 장악형으로 땡큐 한 거지. 마찬가지. 하락 장악형이야. 돌리면 돼. 하락 잉태형으로 돌리든 돌리면 되지. MS의 영향으로 슈팅이 나와서 그냥 120불 넘겨버리든. 뭐가 무서워. 아직 추세적으로 무너졌다의 기준이 아닌데 왜 먼저 부정적인 해석을 먼저 하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그 삼성전자 부분 내일 이제 IR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R 때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석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도 다 놓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윗꼬리가 많이 달려 있고 8.78인데 뭐 애플이나 MS사 정도의 눌림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는 뭐예요? HBM을 납품하지 않고도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시가총액하고 비교할 수 없는 범위, 사업 분야를 비교할 수 없는 범위가 좋게 표현하면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된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삼성전자의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이 없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지수가 제한적으로밖에 못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디스플레이, 그다음 백색 가전, 또 반도체, 모바일 싹 쪼개버리면 그럼 국내 증시 지수는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그 흐름은 수급에 있어서의 흐름도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1억 2천만 주 수준의 매수가 진행돼 있는 상황이고 그 흐름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다. 오늘 수급이 뭐 외국인도 일부 팔고 기관도 일부 팔았지만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저 정도 규모 면에서는. 하이닉스 기준도 오늘 54만 7천 주.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가 급격히 조정이 나올 때에 그 조정폭의 기준에 다이와 창고에서 150만 주씩, 그 다음날 또 100만 주씩, 130만 주 150인가요? 130만 주 100만 주인가요? 어쨌든 그런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7월 25일 날 급락, 그 다음에 26일 날 장중 약세. 오늘의 기준은 그런 흐름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처럼 수급도 보고 창고도 보고 모든 걸 좀 병행하면 되는데 그거는 귀찮아서 보지도 않고 그래 놓고 그냥 주가 빠지니까 아유 나쁜 친구 이래서 빠져요 저래서 빠져요. 뭘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져.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규모의 특정 창고에서의 매도.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뭔 소리냐면은 무조건적으로 나이와 쪽이 매도했다고 그들이 뭐 진짜 예측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그건 아니잖아. 26일 날 외국인 그 전체적으로 150만 주 매도했는데 다이와 한 군데서 100만 주 매도했어요. 그 전날도 말 같지도 않은 9% 폭락 이후에 8%대로 그 종가 나온 날도 25일인가요? 25일 날도 결론적으로 다이와 혼자서 130만 주 매도를 때리면서 밀린 거야. 그러면 쟤네들 매도 물량 끝났으면 저걸 받아간 개인들도 받았겠지만 손바뀜 매수 들어온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잡아 돌리는 수순이 형성이 된다. 다만 이제 좀 불편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올해 들어서의 수급 손바뀜은 인정하더라도 누적 순매수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러한 조정이 나오다 보니 좀 불편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공격적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손바뀜이 명확했다. 라는 기준의 흐름이 나와주면 돼요. 막말로 그 나이와 한 군데 팔았다고 해서 수천 군데 또 54.88% 가지고 있는 지분을 여기다 막 집어 던지고 있을까? 막 하한가 맞을까? 아니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도 제대로 놓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명확하게 기준점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뉴스 기사를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이제 해석을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 이제 그 설정 기준 잡아드릴 때 ETF 상품에 대한 그 기준이 이제 ETF 상품으로 돈이 쏠리는 거. 인기 테마 섹터.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ETF 상품에 무지하게 돈 몰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간접 투자 자금. 야, 에코프로 박순혁이 정신 나간 애가 무슨 800만 원 간다. 아휴. 뭐 그런 얘기가 되니까 800만 원이면은 지금 주가로 얼마 간다는 얘기냐면 지금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60% 빠져 있는 건데 지금 주가로 따지면은 160만 원 간다는 얘기야. 지금 10만 원도 안 되는 16배 오른다고. 그래갖고 지는 또 다 팔아먹었겠지. 나쁜 친구가. 근데 어찌됐건 그러한 친구들의 입김 때문에 정부가 막아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 헛소리 하는 거에 대해서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버리고 얘가 요즘에 아직까지도 많이 나오죠. 여기저기. 다 죽이는 거 개인들. 잡아 넣어야지. 걔 언급의 ETF 상품이 2차 전지가 하루에 1,000억, 2,000억씩 막 팔려버렸다고. 그게 다 간접 투자 상품, 그 친구 얘기 때문에 막 들어온 자금들이잖아. 방송 여기저기 나가버리니까. 그 자금들 다 지금 얼마? 마이너스 30, 50, 70% 손실인 거지. 자, 어찌됐든, 예를 드는 거예요. NH 아문디 운영, 하나로 원자력 ETF 3개월 기준 수익률 1위, 이렇게 해서 ETF 상품들이 이렇게 유입된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은, 선일산업인가요? 선일전기? 선일전기 같은 경우에 공모 기준에서의 아이고, 이거를 제가 보는 쪽에서 가져볼게요. 이건 중요한 거라서 여전히 짧게 합니다 해놓고도 여전히 또 길어지네요. 그러면 알테오젠의 별도 녹화는 어려울 수 있어요. 뭔 소리냐면은 병원도 가야 되고 지금 오늘도 길게 못 하거든 사실. 어휴, 벌써 시간이. 지금 산일전기죠, 선일이 아니라 산일전기. 산일전기에 뭘 보여드리냐고 그러냐면,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 많은 분들이 그냥 외국인 그러면 1명, 기관 1명, 개인 1명. 그러니까 케이블 경제 TV 어설프게 보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 저게 다 나오잖아요. 그, HTS에 오늘 외국인이 얼마를 샀고, 기관이 얼마를 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한번 봅시다. 이 외국인이 오늘 시장이 뭐 1% 하락에서부터 좀 돌렸는데,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오늘 4천억 팔았어요. 기관이 3,500 팔고, 바보 같은 개인만 7천억 샀다고, 역시 개인들은 바보야.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바보라니까. 외국인들의 기준은요, 오늘 어찌됐건 뭐, 하이닉스 일부라도 돌렸고, 한미반도체 일부라도 돌렸고, 이수베타시스 강하게 돌렸고, 뭐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때 기준에 프로그램 쪽에서 외국인이 이수도 샀단 말이지. 다만, 이 매도와 매수, 2조 6천억 매도, 2조 2천억 매수, 이게 다 단타치는 한 명이서 뭐 매도 매수야? 아니란 말이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의 기준에 매도가 조금 더 많았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잘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날에도 여기 지수가 안 나오네, 안타깝게.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는 날에도 지수는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아, 외국인과 기관 매도하는데 개인들이 사서 지수가 올라갔대. 뭔 소리야? 또 7월 4일 그 지수를 한번 볼까요? 한번 예제를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명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7월 뭐 4일과 5일 뭐 굉장히 공격적인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서의 기준이다. 이때 7월 4일과 5일이면 인가요? 어찌됐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산 날을 한번 봐봅시다. 7월 이후에만 그 설정을 잡아놨는데 7월 2일 밀렸고 7월 뭐 12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7월 12일도 좀 밀렸고 7월 17일 7월 17일도 밀렸는데 예를 잡아드리려니까 좀 그게 안 맞아. 계속 왜 18일부터 22일 이것도 종가상으로 밀렸고 오를 때를 기준으로 좀 잡아야 되는데, 아이, 귀찮네. 6월달로 봅시다, 그러면. 6월달에 전부 외국기관만 산 건지, 6월달 보시면. 개인들이 6월 4일, 그 다음에 10일, 11일 샀어요. 6월 4일, 10일, 11일. 6월 4일, 10일, 11일. 11일 날 같은 경우, 어찌됐건 종가가 전일 대비 올랐죠. 전일 대비 종가 올랐잖아. 그러면 외국인 2,230억 팔고 기관 1,100억 팔았는데 개인들이 3,000억 사서 집어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일 날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 밀렸나? 17일 좀 밀렸고. 그 다음에 18일, 19일. 19일, 20일 개인이 샀죠? 그러면 19일 날이 이날이에요. 개인이 사서, 시장이 1.2%나 허벌나게 올랐나? 19일 날? 6월 19일 날? 그 6월 20일 날 1,600억도 사가지고 오른 거예요? 아니잖아. 결국은 2조 6천억, 2조 2천억의 매도와 매수가 있었고, 또 매도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1%대 오른 6월 뭐 19일, 20일, 19일 날이었죠? 개인들이, 21일? 이때였나? 몰라. 하여간에. 이런 기준이 있을 때의 기준에서 매도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이 밑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뭐 공격적으로 매도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모 최종 산일전기는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출한 수요 예측 최종 413.86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수요 예측을 참여한 기관이 몇 곳?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2,205곳이에요. 저는 제가 강조드리는 게 박순혁 같은 애들 때문에 또 그때 당시에 박순혁, 선대인 소장, 무슨 김석일 소장, 또 김지훈, 또 이창훈이 한 5명이 세게 얘기했고 걔네들보다 영향력이 좀 떨어지는 이제 뭐 케이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몇몇 이름 밝히기도 또 그렇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2차 전지 끝자락에서도 정리를 못하고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잖아요. 이제는 대바닥인가 헛소리들 하고 앉아있고. 결론적으로
참여 기간이 2,205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입김에 세서 뭐 총선을 앞두고인지 뭐 총선을 앞두고였겠죠, 작년이면. 하여간에 공매도 금지를 하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거를 조절을 해줘야 돼. 왜 2,205곳에서나 들어왔을까라는 생각. 배당만 받으면, 그러니까 공모주 청약을 해서 뭐 한 주라도 막 받기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니까. 근데 그 수익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실이라기보다 누군가가 위로 싸줘야 되잖아. 그 위로 싸주는 흐름의 기준에 그 누군가가 위로 싸줬을 때에 산일산업은 그나마도 윗방향의 변동성이 이틀이라도 나와줬으니까 다행인데 나머지는 어때요? 그럼 두 가지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하나는 야, 그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공모에 들어오는 쪽만 2,200개 업체구나. 업체지.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개인 한 명, 기관 한 명, 외국인 한 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최근 상장 종목 60개 보시면은, 뭐 SK증권 뭐야? 스펙이죠. 얘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으로 종목군 내려서 보면은 스펙 왜 이렇게 돼 있지? 시프트업 이런 애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아직 뭐 보호예수 물량 걸려 있고 대주주 물량 뭐 있는 것 같은데 공모가 6만 원에 고점 얼마를 만들어놨어요? 8만 9천 원 뭐 무조건 그러니까 첫날 첫 기준에 뭐 다 수익 범위? 예? 그 요런 쪽 지금 보는 이유가 나중에 저희가 표 작업 해드릴게요. 얘네들에 대해서 공모가가 얼마에 나왔는지, 아니, 공모가가 아니라 수요 예측에 몇몇의 기관이 들어왔는지 대부분 다 2,000개 업체 이상이 들어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외국계 기관 투자자 한 명, 기관 투자자 한 명, 그게 아닙니다. 수많은 외국인 기관이 혼조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렇구나. 손바뀜이라는 것도 있고, 누구는 다이와는 팔았는데 다른 쪽이 잡아간 것도 있고 다이와가 팔았다고 해서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도 있고 비이성적인 LG노텍이나 BH의 유안타가 비이성적으로 매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주가가 밀렸다고 얘네가 펀드멘탈이 훼손된 것도 아니고 누적 수급이 훼손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2,000개가 넘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무조건 한 주라도 받기만 하면 무조건 돈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갭상승 만들어 놓고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정부가 저런 걸 잡아야지. 저기서 잡은 개인들은 당일날도 폭락되는 애들도 있고, 산일전기 이런 애들이 조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정신 나간 애들 방송 나와서, 뭐 신규주 따라잡기. 신규주 따라잡기는 다 그냥 곤두박질 쳐서 죽어나가는데, 이런 거를 금융당국이 손을 보게끔 해줘야지. 그게 개인들을 위한 거지. 전부 뭐 속된 표로 미친 듯이 떨어져 있죠. 저런 기준에 가장 센 게 뭐예요? 요즘에 뭐 한중 CNS? 얘 어떻게, 한중의 CNS? 얘 어떻게 할 건데? 좀 움직임 나오니까 이뻐 보여요? 얘 어떻게 할 건데? 예? 보호해수 물량 풀리기 시작하면은, APR 우리가, 잘 보고 있었지만, APR 급락 이후에 좀 올라갈 때, 거래는 너무 없고 수급 손바뀜은 있는데, 막 이러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오버행 이슈 맞아요. 두들겨 맞는 거 봐요. HPSP도 우리 너무 안타깝지만, 오버행 이슈 물량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카카오그룹이 지금 정부로부터 두들겨 맞는 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쪼개기 상장 이런 거 가지고 지들은 다 헤쳐먹고 이게 얼마나 못된 놈들 아니에요. 여기서 장래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냐고. 또 공모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냐. 90% 폭락이에요. 90%. 얜 유통 물량이 3%뿐이 없는 앤데도 불구하고 90%. 카카오은행은요. 카카오뱅크는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신규 상장 이후에. 이런 걸 제도적으로 없애야지. 첫날 또 그 기간 동안에 그냥 어마어마한 수익 내게 해주고 77% 폭락해. 뭐 SK그룹주는 안 그래.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 다 대주주만 입 찢어지는 거 아니야. 거기다 물량 배정받을 수 있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근데 왜 정부가 안 건드냐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신규 상장한 이후에 거래대금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터지니까. 두 가지 배운 거예요. 하나는 저 공모주 청약할 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모든 업체가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들어오는 업체 기준에서만 얼마다?
2,200개, 2,000업체가 넘어요, 보통들. 그 정도로 외국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많다는 겁니다. 한 명이서 매도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설명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이닉스 이번에 낙폭 기준에서도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하이닉스에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다이와 쪽의 매도의 충격이 좀 컸다. 그럼 우리가 BH, LG노텍 6월 11일 날 겪어봤고, 또 그것을 돌릴 때는 굉장히 강력한 흐름의 되돌림의 흐름이 있다. 다만 하이닉스 기준에서의 펀더멘탈적인 부분의 저평가 인식은 당연히 저평가로 인식을 잡아도 되고 무난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의 수급이 짜증난다는 거지. 예? 올해 들어서의 수급이. 지금 보시면 어때요? 끝내주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그 실적 고쳐놓으라는 거 야간 근무자 고쳐놓으셨나? 안 고쳐놨나 아직? 만들어 놓으면은 그때그때 올려주세요. 그거 뭐 숨겨놨다가 무슨 뭐 방송 나갈 때만 써먹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놨으면 유무르방에도 올려주시고, 그거 안 만들어 놨으면 뭐 하고 있었던 건지 또 얘기 좀 해주시고, 딴 걸 하고 있었으면 안 시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좌가 굉장히 심각해요. 5월, 시장 대비해서 뭐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6월, 시장 대비해서 이제 뭐 마이너스로 시장 대비 제한적으로 물론 여기서 차익 실현 재편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7월 기준은 지금 뭐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시장 2% 하락인데 우리는 9% 하락입니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 현대차의 되돌림의 흐름에 대해서는 뭐 매우 긍정적으로 기준을 잡아놓고 대처해도 될 만큼 실적이나 누적적인 수급이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은 장중에 한 번 더 올려드리는 기준이 있으니 그 기준으로 좀 설정해서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영상을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른 줄 알았는데 눌렀다가 다시 끄는 게 아니라 영상을 안 눌렀네. 제가 누른 거는 영상을 끄는 거였네. 잘못 눌러져 있던 영상을 끊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장 끝나자마자 녹화니까 한 40분 정도인데 고민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올려드릴지 그 고민을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이닉스 그 실적 표 나왔나요? 그 뭐 식사 가셨나? 뭐 어떻게 된 거야? 식사 가셨나? 그 이런 걸 해놓으면 왜 안 올려주는 거야? 장중에 다 해놓으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어디 갔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실적 범위 낮에 하여간 녹화할 때 다 설정을 해드려서 설명을. 지금 현재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23조 정도 돼요. 그게 없어지고 둔화되진 않아요. 이미 이제 노출되어 있는 실적들 기준이니까. 그래서 그 실적 대비해서는 현저히 뭐 저평가 상태 기준, 오늘까지 또 조정까지 하면 현대차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저평가의 기준. 뭐 수급만 빨리빨리 이제 넘기고 보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은 어찌됐든 조금 전에 시장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개인들이 27만 주를 떠안았기 때문에 불편해서 순매수 기준에 불편해서 정리를 일단 잡은 거예요. 지금 0.6%거든요. 누적적인 수급에 있어서 엄청나지는 않은데 이번에 슈팅 나온 거 또 7월 달에 등락 나온 거 그런 부분을 따졌을 때 수급 1% 들어오고 7월 한 달에만 40%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건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양봉 일단 안 팔더라도 밀리면 정리하자. 그 기준이었고 영상 다 올려드렸고 또 오늘 장중에 두 번에 걸쳐서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서 차익 실현하실 수 있게끔 기준을 잡아드렸고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차익 실현의 기준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 이렇게 보시면 현대로템도 올려드렸는데 다행히 현대로템은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미끄러지지는 않았어요. 그 손절 범위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3만 원 기준에 32만 5천 원 뭐 이런 기준 좀 텍스트를 안 올려드렸나 제가 올려드린 것 같은데 텍스트를 빼먹고 올려드렸구나. 어쨌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이제 뭐 자율 매도의 기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2만 3천 원대 정리가 된 거고요. 32만 3,500원 평균 2% 그죠? 그렇게 정리가 된 거고 내일 뭐 변동성에 따라서 편입을 할지 쉬어갈지 쉬어가는 거는 종목이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방산 업체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 최고 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실적이 나오면 다 끝나는 거죠.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나온 거죠, 지금. 얘 나왔고, 현대로템 나왔고, 한국항공우주 나왔고, LIG 넥스원 나왔고, 뭐, 한화 시스템도 나왔고, 다 나왔어요. 누적 수급 대비 과했기 때문에, 일단 우린 제로 베이스. 만약에 이제 주력주 포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5%의 범위. 그 다음에 현대일렉도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을 하고, 얼마나 못 떨어져요? 현대일렉 다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는 차익 실현을 안 하고 그 유지 기준을 잡고 있다가 요 슈팅 범위의 차익 실현 그죠? 차익 실현 이때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의 기준 오늘 뭐 공격적으로 30만 원에서부터 30만 3천 원, 5천 원, 뭐 7천 원, 31만 원 뭐 거기까지 그러고 나서 31만 3천 원까지 샀던가요? 뭐 내일 기준에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오늘 프로그램 쪽에 5만 주 매수 대비해서 자체적인 뭐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더 있었던 것 같고 기간도. 근데 그게 이제 뭐 여러 이유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설정해서 놓고 볼 때 일단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5월 7일 이후에 누적 수급이 한 5%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금융투자 그 기준까지는 5% 수준에 5% 수준의 매수의 매수 평균 단가가 29만 원대예요. 외국인들 기준에 프리미엄이 높지 않다. 5% 매수에.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서는 유지를 해도 무난하겠다는 거죠. 자, BH 쪽 오늘 외국 기관이 들어왔어요. 양쪽 다. 이게 정상인 거고 저거 지금 기관 쪽이나 이렇게 물량 나와 있을 때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게 25일 날 조정받을 때하고 어제 조정에 유한타 쪽에 오늘도 유한타 이 정신 나간 애들이 때렸네. 그러니까 얘네가 난 실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얘 90만 주 이상 매수가 돼 있거든요, 지금. 어제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BH 쪽 최근에 이것뿐이 안 나왔나? 하여간에 얘네들이 6월 11일 날 그 1.3% 수준의 매도를 하면서 주가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미친 듯이 갭상승 18% 만들면서 또 재매수를 해가지고 들어올렸고 얘 정체가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제 기준 잡아서 놓고 보니까 외국인 기관 쪽에 유한타 물량 수준의 매도가 나온 쪽이 없었단 말이죠. 최소 이제 어찌됐건 10만 주 매도인데 어제 기준으로 매도의 기준에 10만 주가 나온 쪽이 없어요. 사실 어제 기준에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야. 매도만 놓고 봤을 때 10만 주가 유한타 한 창구에서 10만 주가 매도가 나왔는데 참 어이가 없는. 그럼 결국은 부티크 애들이 여기 관여돼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부티크 애들 관여돼 있으면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사실은 외국기관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저런 애들이 고춧가루 뿌린단 말이야. 쟤네들을 위해서 슈팅을 그렇게 세게 주진 않거든. 다만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자체 실적 발표가 나와서 형성이 된다면 뭐 그들의 물량 90만 주쯤이야 뭐 상관없이 슈팅도 주는데 예전에 이제 그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SK 창구를 통해서 좀 미친 듯이 산 거죠. 정신 나간 애들이. 그때는 이제 이렇게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집이 저 14% 오늘 것까지 하면은 15%에 달하는 매집이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안 들어갔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수급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SK 창구를 통해서 기타 법인 그러니까 걔네도 라더견이 비슷하게 장난을 치려는 애들이었을 것 같은데 뭐 주가 조작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약간의 손실을 보고 나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부티크들이 좀 있어요. 자금들 모아가지고 지들이 법적인 문제 안 걸릴 수준에서 이제 매매 자정 돌리고 막 이런. 어쨌든 DB하이텍 같은 경우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20% 가까이인가 무지하게 샀거든요. 주가 오히려 그 매집 규모만큼 못 갔어요. 그냥 점진적으로 올라가다가 결국은 걔네들이 때리니까 주가 밀리겠죠. 그래서 손해까지는 아니든가. 그렇게 나갈 때 그 물량 다 정리되고 나서 그게 이제 2014년 1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 기관이 받아가고 이제 슈팅이 났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 DB하이텍 같은 경우. 하여간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랑은 차이가 있으니까 만약에 유안타가 부티크 형식의 뭐 개인으로 체킹되는 물량이라고 할지라도 그네들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흘러나오게 그런 기준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3% 수준이고. 자, 그리고 이제 KB금융의 추이 추세 범위는 그대로. 그 다음에 LG이노텍, LG이노텍, 그 다음에 LG이노텍도 오늘 뭐 매도가 있습니다만 누적적으로 7%대 매집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오늘 프로그램 쪽 들어온 것만큼 그대로 외국인으로 그대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목이 프로그램 쪽은 다 외국계 기관 투자자로 다 잡혀요. 대부분이.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얘도 외국인 위주로 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5월 이후에 한 5% 가까이. 그거는 이제 평균 단가 5만 원 수준. 그다음에 1월 22일부터로 하면은 7%대. 그거는 이제 평균 단가 한 4만 2천 원 수준. 그 정도입니다. 알테오젠이 결국은 쌍끌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뭐 시간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기관 투자자 쪽이나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 뭐 이런 쪽의 흐름을 다 놓고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결론은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네 가지의 기준, 네 가지 자료들 다 올려드렸었고 그 얘를 보실 때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긍정적인 내용은 MSCI 지수에 편입되고 나서 그 편입된 패시브 자금은 그대로 대차로 나옵니다. 근데 대차로 나왔을 때 그중에 상당 부분이 공매도로 활용이 되는데 지금 뭐 공매도 금지여서 수급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 두 번째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거래소 이전 상장에 시가총액 비중이 상향되는 부분. 거기서 이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인덱스 상품에서의 편입 수급. 그리고 블록딜 이슈 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기준에서의 블록딜 성공은 긍정적 인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를 20만 원 수준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준 잡을 때 얼마를 했어요? 추가적으로 견인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최소 범위가 50에서 더블까지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론적으로 남들 뭐 헛소리하고 뭐 블록딜을 했네, 대주주 나빠요, 주가 조정 받을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돌릴 때 강력한 매수를 드렸고 이 수익을 낸 거고 시가총액 지금 17조입니다. 그런 종목에서 6월 한 달 초기에 뭐 50% 슈팅 수익 냈고 지금 갭상승 이후의 흐름에 어제 조금 애매한 전략을 잡아드리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얼마나 행복해요. 요 수급의 요 거래량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추이 추세 부분 땡큐 하죠. 이번 주에 1000만 주 터뜨리고 움직임 가져가면 돼. 목표주가 35만 원 이상 설정한 부분들 무난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몇 종목 우리가 없는 상태에서 뭐 매우 긍정적인 기준이 잡힌 거고 현대 로템 부분도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외국 기관 수급이 꼬여 있지만 저거 뭐 수량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되죠. 1억 900만 주짜리에 의미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지 뭐 잘 된 거고 그다음 이제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은 섣부로 허투루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하이닉스가 먼저 튕겨져 올라가야 얘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의 기준도 지금 누적 수급이 한 14% 되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지금 한 6만 원 정도 하나요? 그 나중에 한번 체킹해서 볼게요. 우리 HD 현대일렉에서 먼저 성공시켜 놓고 걔가 움직여야 얘하고 얘가 따라옵니다. 따라오고 나면 들여다보면 돼. 그죠? 그렇게 해서 얘 정리해서 HD 현대일렉으로 압축을 했고 그 압축한 거에서 슈팅 잡아냈고 그 수익 다 잡아먹었고 그리고 조정폭이 얘 32% 조정, 얘 24% 조정, HD 현대일렉트릭 17% 조정. 상당히 제한적이죠. LS보다 절반뿐이 안 밀렸죠. 우린 또 최고점에 머리 꼭대기에서 차익 실현했죠. 된 거야.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 다음에 얘가 어제 저수급의 착시 현상 때문에 외국인 사고 기관이 사고했던 거. 근데 오늘 그만큼 다 던졌죠. 앞으로는 이제 그 오버행 이슈 물량들 단계별로 나오는 물량들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시가총액 1조 6천억짜리 물량을 누가 받아줄지에 대한 해석. 얘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오늘까지 매수했으면 몰라도. 오히려 이제 넥슨 게임즈가 거래가 더 터져준다면
또 리가켄바이오 신고가 랠리 기준에 또 ABL 바이오 신고가 랠리 기준에 수급이 확인이 된다면 고민해보는 정도 수준. 우리 종목도 많은데 뭘 남의 걸 봐. 그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뭐 병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결론은 조금 힘겹겠지만 우리 쪽의 기준에서 그 차분하게 잘 대처해 나가자라는 말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면 유튜브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이렇게 알테오젠의 전략 설정 범위 잡아드린 기준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차익 실현 전략 부분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런 식으로 하단에 전화번호 나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좀 차분차분하게 대처하시면 크게 무리 없는 장이다. 지금 뭐 세게 맞았지만 결국은 윤정도의 시각은 어설프게 뭐 여기가 이탈되면 어떻게 하고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가 어쩌고요, 얘는 어떻고 다 필요 없어. 윗방향이다 끝. 금리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에서만 좀 고민을 해보자. 끝. 됐죠? 마무리 짓겠습니다.